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광기이자 발작. 국민의힘이 강공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되치기에 나선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인 독재 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대법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여세를 몰아 내일부터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두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사기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1인 독재 체제를 위해 걸림돌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거하려 한다며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도 사법부 장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안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암덩어리를 집어넣으려고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서 의원 등을 향해선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서 의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불안하니 전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건은 제2의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대구에서는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특검 수사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2일 현장 최고위원회는 타결되지 않고 있는 관세 협상을 겨냥해 자동차 공장 하청업체에서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장의 호위무사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본질은 회동설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인데 최근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오히려 회동설 진위 여부를 트집 잡아서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보자의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제보자가 특검 수사 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AI를 운운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문제 삼는 게 그동안 대선 개입 의혹까지 있고 파기환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데 중요한 건 회동 여부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내란 혐의 1심 재판 구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사범 재판부에 딸랑 1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가 회복되냐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후원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는 모습은 정당 예산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장동혁 대표가 오늘 토요일인데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오전 10시 기자회견이었는데 불과 30분 전에 공지했습니다.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에 대한 건데 발언을 보면 그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끔찍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고요. 위헌정당, 1인 독재, 암덩어리, 발작 같은 극단적 단어들을 작심하고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당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일 이제 6년 만에 하는 장외 집회 전에 던지는 출사표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날에 야당 지지층 결집해서 투쟁 분위기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 후에 무기력증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바로 지금을 여론을 뒤집을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이어서 회동설 진실 공방까지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사법부까지 건드려라는 이 말 한마디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수층, 나아가서 중도층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그러게요. 이 회동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 대응 수위도 굉장히 세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법적 대응 예고했는데요. 서영교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도 수사 받으라면서 강하게 나갔죠. 국민의힘은 회동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걸로 보인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검 수사에 대한 이 반격에도 나섰어요.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당원 가입 요구는 민노총과 민주당이 원조 맛집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대학교 총학생회가 민주당 당원 가입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하고 이 민주노동당 평생 당원 가입 원서라는 제목의 민노총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장동혁 대표 문제의 본질은 종교의 자유라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특정 종교 교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했는데 이 당원 중에서 통일교 신자가 얼마나 되든 그걸 문제 삼는 건 종교 탄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입당 시기 공개 여부에 대해선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어요. 네, 김건희 특검이 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강제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특검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범죄 사실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동설 관련해서 추가 증거 있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의혹을 제보한 언더커버가 누군지 파악하는 동시에 열린공감 TV 측 접촉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의혹 거론한 사람들이 해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 회동설과 상관없이 본질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즉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라는 것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대법관 증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은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거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이 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서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남김없이 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이 강대강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 경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6년 만인데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SNS에 글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는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기로 했고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대면이며 약 6년 만의 만남입니다. 트럼프의 발표로 미중 정상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양 정상은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를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 had a great call with President Xi, and as you know, he approved the TikTok deal, and we're in the process. 중국 측은 두 정상의 통화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틱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차장,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가 끝난 후에 자신의 SNS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미중 정상회 대면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이자 6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였던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시 주석과 만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로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두 정상의 만남 장소로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관세 협상 끝내야 하고 펜타닐 같은 마약 밀반입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번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에 그칠지는 미지수지만 미중 관계에는 글로벌 무역과 정치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올 하반기 세계가 주목하는 최대 외교 이벤트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이 실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얼마 만에 오게 되는 겁니까? 두 정상 모두 꽤 오랜만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갑작스럽게 열렸던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방한하면서 돌연 DMZ로 가서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11년 전 2014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한 번도 방한한 적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시 주석을 방한하게 하려고 공을 들였지만 그 사이 코로나19 상황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이 이렇게 동시에 방한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렸던 해관보 정상회의 때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동시 방한했습니다. 미중 정상 둘 중에 한 사람 초청하는 것도 상당한 외교력이 필요한데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 2강을 한 번에 불러 모아서 역대 회의와는 좀 다른 무게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뭐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특히 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미 한중 모두 정상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을 전후로 미중 정상을 각각 국빈으로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회담 장소는 경주가 아니라 서울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2019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김에 판문점이나 DMZ를 방문하려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에이펙이 미중 관계를 진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두 정상이 에이펙 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만남 이후에도 상호 방문을 약속했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만나 대화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두 정상은 2017년 이후 서로의 나라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에이펙이 미중 관계 진전에 있어서 발판이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자그마치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현재의 100배 수준입니다.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넣은 골드카드 시안 옆에 앉아 무언가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 불리는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한 명당 매년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포고문에 서명한 겁니다. Company needs to decide, do they want, is that person valuable enough to have $100,000 a year payment to the government, or they should head home and they should go hire an American.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를 얻기 위해 기업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n many cases,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pay a lot of money for that, and they're very happy about it. H-1B 비자는 과학이나 기술, 공학 등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매년 8만 5천 건씩 발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약 $1,000 정도였던 수수료가 무려 100배나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구글이나 아마존 등 미국 IT 빅테크 기업들에 타격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학력자 외국인 인력을 비교적 저렴한 임금에 채용해 왔단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0명 이상 그렇게 H-1B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심정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직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가 변수가 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가 돌연 해임됐습니다. 재판 중에 단 3줄짜리 해고 통보 이메일이 왔다는데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뭘 문제 삼은 걸까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 연방이민법원 판사가 돼 화제를 모았던 데이비드 김 씨. 그런데 지난 4일 재판 도중 돌연 이메일로 단 4줄짜리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었더니 오늘부로 통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통보를 받은 순간, 인지한 순간부터는 재판을 중단해야 되죠.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니까.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이민 문제를 다뤄왔던 김 전 판사. 판사가 된 후엔 망명 신청 허가율이 96.9%에 달할 만큼 반이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해임한 판사들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공통점이 그 망명 승인율이 높은 분들이고 다 올 것이 왔구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편파적인 판결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해임에 대한 항소도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겠다고 한 케이스 2건밖에 없었어요. 트럼프 1기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2기 때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악인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김 전 판사는 자신의 해임 다음 날 벌어진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조지아에 있는 공장 사건들 제가 볼 땐 인권 유린이에요.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징벌적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김 전 판사는 조지아주 사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언제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술이 문제일까요? 마신 사람이 문제일까요? 목욕탕에서 옷장 열쇠를 달라며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종업원은 그 열쇠가 남성의 주머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약 10분 뒤 경찰관 2명이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더니 곧이어 남성을 양쪽에서 붙잡고 연행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목욕탕에서 남성이 체포된 모습입니다. 남성은 목욕탕 직원과 옷장 열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쇠를 있다, 맺겠다, 뭐했다, 막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열쇠를 없고 기억을 다른 거를 하니까 그냥 열쇠 없다고. 이후 카운터에 흉기를 올려놓으며 직원을 위협했고 지나가는 시민들 앞에서도 흉기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목욕탕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목욕탕 옷장 속 짐을 찾으러 갔을 뿐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한 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누군가 가스 배관을 일부러 푼 듯한 흔적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분주하게 진입합니다. 현관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고 바닥에는 부서진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방에 설치된 가스 배관은 풀려 있고 싱크대에는 몽키 스패너가 놓여 있습니다. 가스가 원래 마감이 돼 있던 상태인데 풀려 있잖아. 앉으다가 풀렸나? 한번 봐봐야 돼. 오늘 새벽 0시 11분쯤 서울 금천구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팡 이렇게 소리만 났고 불꽃이 확 커지다가 이제 나중에 막 연기가 확 나고 냄새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리고 막 거기로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지하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6명은 한밤중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합동 감식을 마친 소방당국과 경찰은 주방에서 가스가 누출되며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풀려있던 가스배관의 크기와 몽키 스패너의 간격이 일치한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남성이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그 이유는 뭘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며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30대 남성 유튜버가 흉기로 공격을 당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남성의 유튜브 방송에서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30대 여성 유튜버로 남성과 지인 사이였습니다. 여성 유튜버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손과 복부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기네들이 내려가다가 한쪽에서 숨어있다 튀어나와서 그게 다예요. 여성을 조사한 경찰은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여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 한 30대 여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임신부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로를 지나가는 흰색 승용차.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채 계속 직진합니다. 결국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벌어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도로 위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누가 총 쏜 줄 알았어. 갑자기 3번이 빵빵빵 이렇게 들리길래 딱 봤더니 차들이 엄청 많이 박아 있어가지고. 이 사고로 임산부 1명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승용차에 탄 뒤 시동을 겁니다. 약 2분 뒤 승용차가 후진해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고 식탁과 의자가 부서집니다. 지난 18일 저녁 9시쯤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식당이 영업 종료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식당은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못 하다 보면 있던 손님도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책임져 줄 거냐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 지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저수율이 40%는 넘겼지만 물 부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어서 인근 도암댐 물을 24년 만에 비상 방류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주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입니다.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계가 110m 지점까지 물이 들어 찼습니다. 저수율이 11%대까지 떨어져 바닥이 훤히 드러났던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최근 강릉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강릉 시민들 정말 염원에 하늘이 보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줄기가 배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생활용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평창 도암댐에 비상방류가 시작된 겁니다.
도암댐은 2개의 배관을 통해 초당 50리터, 하루 10,000톤의 물을 흘려보냅니다. 수질 문제 등으로 발전 방류가 중단된 지 24년 만입니다. 환경부와 강릉시 검사에선 중금속 등 여러 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수가 너무 낮은 등급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열어서 그냥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상황이 나아지면서 아파트 단지에 내려진 제한급수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제한급수 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물도 평상시 수준으로 나옵니다. 주민들은 숨통이 트였다며 반색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저희 집 아이가 어려서 애를 씻기는데 가장 문제가 좀 컸고요. 아직은 많이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물을 최대한 좀 아껴 쓰고 있고요. 강릉시는 여전히 평년보다 저수량이 부족한 만큼 수도 밸브 75% 자율 잠금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검은 소에 얼룩말같이 줄무늬를 칠하면 과연 파리가 덜 들러붙을까?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실제로 입증한 일본 연구팀이 올해의 괴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단상에 오른 남성이 정장 자켓을 벗자 얼룩무늬 셔츠가 드러납니다. 올해 이그 노벨상 생물학상을 받은 일본 연구팀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deeply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 소의 얼룩말처럼 줄무늬를 그려넣으면 파리떼 같은 해충이 덜 붙는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파리에 물리는 횟수가 다른 소보다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살충제를 대체해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그 노벨상은 재미있고 기발한 과학 연구에 수여됩니다. 특정 피자에 대한 도마뱀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와 술이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걸 입증한 연구 등도 수상했습니다. 일대가 온통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주민들은 불길을 뚫고 필사적인 대피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아코프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인력 1000여 명의 항공기에 헬리콥터까지 투입한 대대적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점령한 도로, 시민들이 굴착기에 올라타 겨우 지나갑니다. 달리는 버스에도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집들은 물에 잠겼고 자동차가 동동 떠다닙니다. 러시아 다게스탄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도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이 총리가 되는 게 관례인데요.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에 이어서 40대 젊은 나이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첫 여성 총리냐, 최연소 총리냐. 일본 열도에서 차기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천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다음 달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안정된日韓関係の構築にも取り組みます. 하지만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가 되더라도 계속 참배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역사 인식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総理になったら靖国参拝はどうするかというのは適切に判断してまいります.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퇴진으로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5파전입니다. 최연소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의 양강구도 양상입니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한 강경 보수 인사입니다. 国のために命を捧げられた方というのは大切な存在であり、感謝の気持ちは決して変わりません.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 포스트 이시바 유력 후보가 되는 만큼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번 추석 긴 연휴만큼이나 풍성하게 보내곤 싶은데 이 차례상 차릴 생각하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생선의 쌀까지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물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반값 할인 현장을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고 할인 품목을 살펴보는 시민들로 북새통입니다. 장어 50%, 고등어 30%, 갈치와 조기가 20%까지 저렴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수산물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에서 해주니까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죠, 주부로서. 최근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줄면서 수산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고등어 가격이 전년보다 40% 이상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산물 할인 대전에 나섰습니다. 갈치 생물 대짜 가격은 한 마리에 9,980원으로 거의 10,000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비축해놓은 냉동 갈치 가격은 한 마리에 3,990원으로 거의 60% 저렴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도 반값 할인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온라인몰에서 1플러스 등급 등심이나 국거리, 불고기 등이 20%에서 최대 43%까지 할인 중입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자조금을 활용해 할인 행사에 나선 겁니다. 온라인몰 대부분은 10월 5일까지,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선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할인을 이어갑니다. 이 밖에도 사과, 양배추 등 농산물도 특가 판매에 나선 만큼 추석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선선해진 주말 이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걷고 뛰고 장애물을 넘는 반려견 올림픽 대회와 함께 한강변에선 누가 더 잘 자나 이 잠퍼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잠자기 고수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람들이 커다란 쿠션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안대, 잠옷, 애착 인형까지 푹 자기 위해 만반의 채비를 마쳤습니다. 누가 가장 편안히 잠을 자는지 가리는 잠퍼자기 대회입니다. 참가자 150명을 뽑는데 10,0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평상시 잠잘 때 입는 옷, 베개도 집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높아야 잠을 잘 자서. 수면 요정 컨셉으로 옷을 좀 만들어 입고 왔습니다. 음치 노래와 코 고는 소리, 모기 소리 같은 방해에도 벌써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잘 잘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합니다. 눈이 좀 맑아진 것 같아요.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자는 거 좋아하는데 바람 불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느낌? 체력이나 그런 게. 강아지들이 주인의 구령에 맞춰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목표물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달려가자 지켜보던 관중들이 탄식을 터뜨립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도그 스포츠 대회입니다. 순위나 경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고 달리며 교감을 나누는 데 의미를 둡니다. 기다려 하고 저한테 이제 오면은 칭찬하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연습 조금만 해봤어요. 사람도 반려견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민경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해 북한의 오물풍선과 미사일 도발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에 골프장을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고위급 장성으로서 처신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 후보자 측은 당시의 소집 대상이 아니었고 도발 발생 땐 즉시 복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 50분쯤 북한은 19번째 대남 오물풍선 100여 개를 살포했습니다. 오물풍선 대응 상황은 다음 날 새벽 4시가 돼서야 종료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시간여 지난 오전 6시 48분, 당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던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수원의 군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10차례에 걸쳐 1,81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해 9월 4일부터 18일 사이 진 후보자는 군 골프장을 모두 5차례 이용했습니다. 풍선에 붙은 기폭장치로 인해 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합참이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에도 잇따라 골프장에 간 겁니다. 같은 시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회,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1회 등 무력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작전을 직접 지휘하진 않지만 북한 도발 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채널A에 북한의 도발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합참 고위급 장성이 잇따라 군 골프장을 드나든 건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 후보자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이나 오물풍선이 부양되는 상황 동안엔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미사일 도발이 발생했을 땐 즉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오물풍선 등 상황이 길어져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합참 차원에서 상황에 소집되는 인력을 최소화했고 본인은 소집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살다 이런 진단서는 처음 봤습니다. 한 공중보건의가 5일 뒤에 아플 걸 미리 예상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하다 공중보건의끼리 진단서를 품앗이해서 제멋대로 쉬었다고 합니다. 전체 복무 기간 중 1년 가까이 관사에만 머물렀던 공보의도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마을에 설치된 보건지소입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자인 공중보건의가 파견돼 있습니다. 의료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공보의들의 근무 행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한 공보의는 닷새 뒤 아플 거라고 예상해 미리 병가를 냈습니다. 동료 공보의는 진료도 없이 진단서를 내줬습니다. 내용도 엉터리였습니다. 병명은 감기였지만 정작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공보의는 병가로 인정되지 않는 라식 수술 기록으로 병가를 다녀왔습니다. 품앗이를 하듯 서로에게 진단서를 내주는 수법을 쓴 겁니다. 감사가 진행된 전남 곡성과 담양에서만 전 현직 공보의 20여 명이 이런 식으로 많게는 수십 일씩 병가를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한의사 공보의는 심술 처방을 거부해 환자가 끊기자 1년 가까이 관사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공보의는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79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이들 공보의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복무점검 개선과 함께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여랑여랑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적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여자의 적은 여자의 줄임말로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여성 비하적 표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이 편을 지어 다투는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칫 여자는 질투나 시기가 좀 심하나 이런 뜻으로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 자체가 적다 보니 남녀마저도 편을 갈라 싸우게 된 게 안타깝다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말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곧장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지적하겠다며 나섰지만 오히려 여정여라는 편견 가득한 말을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여정여 프레임을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여성과 여성의 경쟁 역시 기회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서 정치권에서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표현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속마음, 누구의 속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이 보이죠. 바로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속마음입니다. 그제 처음 운행한 한강버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이 한강버스를 두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표 전시 행정에 부끄러움 민낯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행정 실험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오늘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다, 전면감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을 향해 이렇게 맹비난하는 의원들 대부분 서울 지역 의원들이었습니다. 뭔가 서울시장 나갈 거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었을까요? 네, 서울 성동이 지역구인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서울 은평이 지역구인 박주민 의원은 날씨가 좋을 때만 운행하는 한강버스냐며 대중교통이 아니라 놀이기구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어떤 전초전일까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움직이는 서울시장 후보들을 살펴보면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의원 등이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하마평에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현직인 오 시장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전망입니다. 오늘 청년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를 직격하며 날을 세웠죠.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 전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의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고요. 서울 동작의 지역구인 나경원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내년 6월에 치러지는데 벌써부터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흐린 하늘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은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으로 기분 좋은 가을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데요. 오늘 17.5도로 시작한 서울은 내일도 16도로 쌀쌀하겠고요. 23.6도에 그쳤던 한낮에는 26도까지 조금 오릅니다.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침은 쌀쌀해서 재킷이나 두꺼운 카디건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낮에는 햇볕에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어서 반소매나 얇은 셔츠가 좋습니다. 내일 아침은 춘천이 15도, 전주 17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전이 26도, 부산이 27도까지 오릅니다. 내일부터 제주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